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국내 최초 광고주 취조 방송. 이것은 협찬인가 콘텐츠인가? 광고주 연락이 안 온 이유가 이거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아, 태양의 뜻. 네. 변우 형이 할 생각인 거예요. 김현우 할 생각이 저 있는 소장님이요. 딱 그 정도 지금 여유 자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억 정도 어떻게 이게 땡겨가지고 딱 별로 안 남으시는데 대표님? 좀 올려받아야 될 것 열심히 같아요. 일하는데 자꾸 회사에 돈이 없어지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와, 아름답다 이름도. 마을 발전 기금. 부당합니다. 부당한데 앞으로 관례가 됐기 더안 때문에 찾으실 거예요? 부당하지만 달라면 드립니다. 네. 울지 마. 괜찮아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광고주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기쁠 일인가? 자, 이제 시작입니다. 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오늘 진짜 오랜만에 광고주님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컨셉은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나오세요라고 꼬셔서 일단 나오시면 그분을 탈탈 털어서 네. 괜히 나왔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예. 컨셉인데 탈수기죠. 오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최초의 컨셉과 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진우 형이 과연 이 지금 한 얘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는 오늘 나온 업체를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소개까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야 이름도 멋있어. 퍼블릭 에너지. 퍼블릭 에너지의 송봉국 대표님인데요. 이 퍼블릭 에너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에브리띵을 하는 회사입니다. 시공만 빼고 다 합니다. 아직 소개 안 해드렸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잠깐 끼어드신 이분이 바로 송봉국 대표님인데요. 일단 끼어드셨으니까 그냥 인사하죠. 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송봉국입니다. 제가 2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예. 3월 말까지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방송 못하는 건가 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만 해도 저희가 이런 예.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엄정하게 광고주를 이제 선택하고 하는 그러셨어요? 과정에서 예. 사실은 대충 봤어요. 보내주신 이메일을. 열심히 저희가. 썼는데. 근데 다들 열심히 쓰시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뭔가 이게 자꾸 이제 광고주가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놓친 게 없나 이메일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져. 발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빛나더라고 메일 하나가 저기서 야, 번쩍번쩍. 뭐야 이게 결국 돈 내신다는 얘기네 결국은. 송봉국 대표님은 보통 이제 친구들 만나시면 야 봉국아 너 오랜만이다. 요즘 뭐해? 요즘 뭐 사업 시작했다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야 요즘 내가 하는 사업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고 생각하고 봉국이가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태양광 이제 모듈이나 인버터 같은 기자재를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관련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사업 개발, 태양광 사업 개발을 해서 이제 매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는 그거에 이제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태양광 사업 개발. 예. 그럼 그거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죠. 태양광 사업이 뭐예요? 그 사업을 이제 부지를 발굴하고 땅 사서. 그냥 산 게 아니죠. 이제 인허가가 되고 이제 발전소를 지었을 때 전봇대 물려서 송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땅을 찾아서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하는 게 1단계인데 아무 땅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각 왜요?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어요. 도로에서 200m 떨어져라, 500m 떨어져라. 농지는 또 어떤 조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가 날 만한 땅을 찾는 게 사업의 거의 80-90%? 그 인허가 예. 지금 그러니까 그 태양광 뭔가를 설치한다는 게 예,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저게 인삼밭이야 뭐야 하는 것처럼 뭐 유리판 같은 네, 거 맞아요. 쫙 그냥 깔아놓은 네. 그거를 만드시는 거다. 인생 넓 반지. 그렇죠. 부지 발굴, 인허가, 시공까지 하는 게 제 일인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땅을 이제 대표님이 사셔서 태양광 그 패널들을 까는 공사를 하고 예, 전기가 나오게 한 후에 예. 그거를 누구한테 다시 되팔아요? 아니면 앞으로 그 전기를 계속 이제 팔아서 대표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6개 발전소 진행하고 있는데 네. 5개는 선 분양을 했고요. 예, 그걸 또 이제 쪼개서 소통을 1인에게 그렇죠. 파는구나. 예, 선 분양을 했고 하나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뭐 상가 분양 같은 거네요. 이거 아파트 그냥 시행사하고 똑같은 거네요. 땅 사서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허가를 받고 아파트 대신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깔아서 분양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손 딱 털고 이익 생기면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땅 맞습니다. 사고. 예. 아파트 시행사하고 똑같은 일이네요. 그렇죠. 다만 좀 난이도가 좀 아파트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아파트보다 낮아요. 낮겠죠. 아무래도 아파트는 주거용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금액 자체가 그럼 뭐 저 다르니까요. 화장실에 구배 안 맞고 그러면 그것도 다 해줘야 되고 아파트는 그러니까요. 그런 일은 예. 없네요, 그죠? 태양광은. 뭐 없습니다. 예. 그럼 없어요? 하자보사 하는 일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네. 거주하는 곳에서처럼 이렇게 불편을 느끼진 않고. 예. 그 예. 부지 발굴이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에 발굴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예. 땅 주인한테 땅 좀 파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팔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토지 이제 전문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땅을 이제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걸 검토해서 아. 하겠다 말겠다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제가 한 100개 정도 땅을 검토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 중에 음. 지금 하나 골라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99개는 조건이 안 맞죠. 야. 인허가 사항이 안 된다든지 발전소를 지어도 전봇대 용량이 꽉 차가지고 네. 송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네 전봇대가 예. 용량이 꽉 차서 발전을 해도 전기를 팔 수가 없으니까는 아. 예, 그런 것도 안 되는 거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땅값이. 예, 그러면 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는 못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럼 서울 수도권 인근은 거의 그런 땅이 없지 않아요? 없죠. 예. 그건 뭐 못하네요 서울 예, 수도권. 그래서 전라도에 태양광 발전소가 제일 많은 게 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땅값이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싸니까. 아. 오케이, 여기서 나 사업합시다. 땅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땅 찾아준 분한테는 뭘 드립니까? 용역비를 드리죠. 얼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평당 10,000원 정도 드려요. 평당 10,000원. 예, 근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땅을 찾아서 땅 주인과 협의하고 네. 인허가 이제 진행되는 동안 그 마을 주민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민원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그 것까지 평당 다 10,000원을 받은 사람이 예, 다 해주셔야 그 됩니다. 역할이-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착공까지 시작되면 그때 줍니까? 아니면 일부는 그것도 이제 안 땅 줍니까? 계약하면서 드리고 일부는 인허가가 완료되면은 드리고 몇 평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1,805평이에요. 1,805만 원, 원. 1,850평. 1,850평. 예. 그러면 그분 그 1,850평의 땅을 갖고 있던 분은 예. 땅을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땅을 팔아서 이게 아파트 시행하고 똑같아서 처음에는 토지 보고 다니다가 요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면 땅 살 돈도 자기 자본도 없으니까 예. 그것조차도 PF 대출을 PF. 끌어들여서 브릿지론 뭐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선 분양을 해가지고 이제 5분 이제 한테 계약금을 받아서 그걸로 일단 이제 계약금과 인허가 필요한 땅도 안 사고 땅 계약금은 제가 이제 마련한 돈으로 먼저 계약을 했죠. 하고 예. 이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아. 보여드리고. 예, PF만 그렇죠. 안 받은 거지 시행사에서 그냥 돈 계약금은 낸 거네요. 근데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계약금부터 하는. 뭘 믿고? 뭘 믿고요? 근데 이 태양광 우리 이런- 대표님을 예. 못 믿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김현수 대표님. 오랜만에 오신 광고주인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진이 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냥 신뢰로 돌아가는 사회잖아요. 하긴 그래. 만전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제가 만약 땅 주인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뚱딴지 같이 땅을 팔라 그래. 왜 제 땅을 사고 싶으세요? 예.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그게 뭔데요? 얼마나 이윤이 나는데 그래서 좋으면 안 팔아요. 내가 할래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땅을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이 네. 고령의 농민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사업을 직접 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네. 어떤 잘 젊은이가 모르시고. 와서 땅 예. 산다고 하면 일단은 예. 반갑게 맞아주시나요? 쉽게 맞아주시진 않고요. 음. 예. 주변에 땅을 파신 분들이 꼭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럼 다 얘기를 들으시기 때문에 네. 대략 가격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받으시려고 하시죠. 그걸 비싸게 사면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수준이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비싼 땅이라고 해서 태양이 더 잘 쬐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너 이거 비싸게 샀다며? 그러면 어유 전기 많이 나와야 되겠다 너. 오. 내가 신경 써서 여기다가는 태양을 잘 쬐줄게라고 하지는 은총을 않으니까. 대략 평당 얼마 정도 이상이면 이건 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사업성 안 나오는 수준입니까?
그래도 10만 원대가 돼야지 되는 거죠. 평당 평당 10만 원이요? 예. 평당 19만 원까지는 어찌어찌 해본다. 그렇죠. 뭐 땅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있겠지만은 10만 원대가 넘어가면은 좀 어려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평당 22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야, 이거는 잘하면 되겠네라고 하려면 그 땅의 조건이 어때야 됩니까? 아주 네모 반듯하고요. 그늘진 곳 하나도 없고 진입로 확실해서 네. 모든 땅을 100% 다 쓸 수 있다. 아, 그러면- 패널을 박을 때딱 예. 튀어서 아주 도로도 있어서 추가 비용도 안 그리고 들고. 인허가도 문제 없고 인허가도 마을에서 민원 비용으로 크게 많이 오지도 않고 마을에서 민원이 나올 게 민원은 뭐 어떤 있어요? 걸로 해요? 예전에 이제 뭐 많이 나왔던 게 근거 없는 이제 오해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전자파가 나온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농사에 방해된다. 제일 큰 거는 일단 보기는 안 좋잖아요. 자기 집 옆에 네. 태양광 발전소 시꺼먼 이제 발전소가 있다고 하면은 네. 특히 이제 주변에 펜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아. 또 그것도 안 좋아하시고요. 아.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서 얼마 받았다더라 하면은 아. 또 그도 마을 이장님이 또 자기가 또 안 받으면 일 안 한 것 같으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있어요. 그 암묵적으로 이제 그걸 꼭 줘야 돼요? 반드시 반대- 줘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 인허가 낼 때 지자체에서 마을에다 한번 이제 안내를 하고 네. 의견을 받기 때문에 아.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사업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공무원도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해줄 근거는 없으나 없으나 민원이 안 풀리면 아유, 제가 갑자기 휴가를 가서 아, 저 다음 정확하네. 달에는 한번 더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유, 요즘 다른 그쵸. 일을 바빠가지고 예, 어떡하나. 비쌉니다. 예. 송 대표님, 아유, 요즘 사업 잘 되시죠? 다음 주에 봐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그 민원 해결 비용 대략적인 선이 있나요? 그것도? 그렇죠.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와 아름답다 이름도 마을 발전 기금. 아니 내가 발전소를 지으러 왔는데 발전 발전과 이 기금 발전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발전 기금. 예, 발전 기금이라고 하죠. 요 유머 재밌었어요. 좀 전에. 그래, 김명수 소장님, 딱 요 정도만 해줍시다 우리. 늘 줘. 더 잘하지 말라는 요거 거예요. 괜찮았어요 아, 요 이번에. 정도? 네, 야, 알겠습니다. 발전소 지으러 갔더니 발전 기금을 또 내라고 껄껄껄. 요거. 야, 느끼해. 요거 괜찮습니다. 네. 얼마 정도를 발전 기금으로 내야 됩니까? 보통 이것도 한 평당 10,000원 정도? 평당 막. 정도 아 들고. 그것도 평당으로. 아니요, 들어가요? 그거는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네. 용량별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용량이나 평 상관없이 그냥 발전소 들어오면은 이 정도 내라 하는 마을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럼 그렇게 받은 돈은 이장님이 대표로 받아서 마을 계좌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마을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있으시잖아요. 뭐 행사나 이런 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일지 그건 뭐- 모르지만 발전하는데 쓰이겠지 하고. 한 번만. 아니 발전하는데 발전. 그러니까 한 번만. 아니 왜 이거는 일종의 삥이잖아요 그게. 그게 안 될 사업이면 하지 말게 하든가 될 사업이면 하게 해줘야지. 그게 왜 근처에 산다는 이유로 그러죠? 그게 선례가 나는- 좀 나쁘게 나와서 예전에 민원을 세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처리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이 공무원들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울리며 겨자 먹기로 어찌 보면 주어들게 된 내 땅에 내가 짓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안 보면 되는 이유가 약간 있으면 표준이 됐죠. 있거나 뭐 그러면 정식으로 비용을 내고 예. 뭐 예를 들면 교통 유발 부담금 뭐 이런 거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내야죠. 그래서 그 돈으로 마을에 무슨 뭐 피해를 뭐 보상한다든가 피해가 있으면 아니면 뭐 위로를 한다든가 그걸 국가가 해야지. 그걸 왜 송 대표님이 이장님한테 주고 끝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반응들이 그건 문제인데 아, 또 과도하게 요금 안 하시면은 저는 뭐 조금 아. 정도는 예. 그래서 그 땅값에 10만 원대라는 그 마지노선이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브로커 분들한테 평당 10,000원, 발전 기금으로 평당 10,000원 뭐 이런 것들을 비용을 생각하고 그 비용도 있고 인허가 이제 들어가는 인허가 비용도 비용. 있고요. 그거 인허가 비용은 뭐 평당 그것도 따지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것도 한 2, 3만 원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당 2, 3만 원요? 왜 인허가 인허가에 왔는데 그렇게 봐요. 왜 어디에 돈을 내야 돼요? 인허가에? 인허가를 하려면은 네. 토목 설계도면을 그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좀 부지가 커지면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받아야 돼요. 외부 영역 줘야 되니까. 예,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뭘 주로 확인해요? 여기에 발전소를 지었을 때 네. 뭐 영향. 이 주변 생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내 사업 부지에서 천연기념물이 나왔다. 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어려워져요? 아니면 못해요? 못한다고 봐야죠. 천연기념물은 날아다니는 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금개구리 이런 게 또 제가 했던 사업 부지에서 한 몇 킬로 근방에서 나왔다 예전에 몇 킬로 금방이요? 예. 그거는 이제 영향이 없는데 네네. 약간 쫄렸는데 확인해보니 다행히 예, 맞아요. 확인해보니 안 나왔더라. 제 사업 부지는 면적이 음.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이제 작아서 그런 걱정은 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뭘 받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저희 땅은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이.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이게 뭔지는 안 궁금하고 내 땅이 괜찮은 순간 나는 관심 없고. 아니, 정말 이런 게 사업가지. 이게 뭐 내 땅이 괜찮은데 근본적인 제도가 뭔지 뭘 봐야 되는지 이거면 이러면 정치하셔야지. 그렇죠? 진우 형 그래서 정치판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퍼블릭 에너지 송봉국 대표님은 마을에 이런 발전 기금 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퍼블릭 에너지의 송봉국 대표님이 그죠? 그렇죠. 부당합니다. 부당한데 앞으로 관례가 땅 됐기 더 안 때문에 찾으실 거예요? 부당하지만 달라면 드립니다. 기꺼이 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시네. 야. 아주 아니, 솔직하시네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데. 부당하지만 이장님이 원하시면 드립니다. 그렇게 부당하지만 드리는 돈, 뭔 돈 하면 야. 쭉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를 충분히 뽑을 만큼 사업성이 나와요? 어떻게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발전소 지었어요. 네. 예. 돈은 어떻게 뽑습니까? 어떤 정도로 분양해요? 평당 얼마쯤이에요? 평당 뭐 분양가가? 400 이렇게 팔아요. 평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용량 기준이고요. 용량 보통 개인분들이 하시는 건 이제 100kW. 100kW. 예, 보통 300평 정도 평에 보시면 되고요. 300평에서 1년에 100kg가 100kW. 나와요? 아니면 하루에 100kg가 나오나요? 설비 용량이 100kW고요. 1시간에 최대로 100kW에 생산되는 거죠.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1시간에 100kW. 예. 그럼 요거가 얼마예요? 300평 100kW 기준. 여기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나요? 2억 3천 정도의 분양이 돼요, 보통. 300평이 2억 3천이요? 예, 발전소 포함해서. 예. 그럼 평당 76만 원이네요? 그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평당 19만 원 이상은 안 주고 마을 네. 발전 기금으로 평당 10,000원, 허가비로 평당 한 3, 4만 원에서 원가가 평당 25만 원이 안 넘을 텐데 그거를 평당 75만 원에 파시는 놀라운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고 네. 그거 시공비가 계산했죠? 들어가죠. 시공비. 시공비. 공사비. 시공비가 50만 원입니까?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데. 시공비는 그 100kW당 얼마 정도? 넉넉 잡고 한 1억 2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공비가 100kW당 예. 1억 2천. 그러면 300평 기준으로 1억 2천이니까 뭐야? 나누기 300평 하면 평당 40이네요. 이게 저는 용량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평당으로 계산하시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네. 예. 그 대충 한 평당 한 70만 원 정도가 원가인 것 같고요. 예. 별로 안 남으시는데 안 남는데요? 대표님? 지금 좀 올려받아야 될 것 열심히 같아요. 일하는데 자꾸 회사에 돈이 없어지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네. 시공사만 돈 버는 것 같은데? 느낌 이상한데 지금. 아까 시공 빼곤 다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예. 대표님 이거 시공이 돈 벌어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경쟁이 치열하고 해서 또 너무 많이 제가 남기면은 분양받으신 분들이 수익이 그렇게 또 높지 않아지기 때문에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는 뭐 그래도 아파트 담보 대출 뭐 이런 거 있어서 예. 한 7, 80%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끼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그냥-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이 아주 잘 나옵니다. 에? 그래요? 왜요? 왜? 태양광은 안정적인 수익이 검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아주 선호하는 대출. 1금융권 그냥- 가서 저 태양광 땅 살려고 하는데 대출해 주세요. 이러면 이미- 태양광 담보 대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기가 제일 많이 하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은 잘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잘 나온다는 게 LTV라고 할까요? 몇 퍼센트까지 2억 3천 중에 잘 나오는 건 대출 해달라 그러면 잘 나오죠. 금융사마다 다른데 네. 최소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반 이상 한 60% 나오네. 그 정도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면 어. 뭘 팔잖아요 전기. 예. 전기 팔아서 얻는 돈으로 은행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이제 그걸 채워가야 되는데 네. 예. 얼마씩 그 나와요? 어느 정도에 100kg면 100kg 이제 2억 3천에 만약에 분양을 받으신다. 네. 그러면은 월 한 200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월 200? 예. 장기 고정 가격을 하느냐, 네. 현물 시장으로 파느냐, 발전량이 잘 나오느냐 음.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큰데 네. 기본적으로는 월 200 나오고 그 중에 반은 원리금과 경비로 쓰고 절반은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근데 어떻게 월 200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2억 3천 투자해서 월 200 나오면 연 10% 수익인데 예. 그러면 그 말은 햇볕이 쨍쨍해야 되고 그죠?
이제 월별로 편차가 있어요. 어떤 달은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어떤 달은 좀 덜 나오고. 근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나온다. 예. 그리고 그 아까 파는 방식이 매일매일 현물 시장에 팔 수도 있고 그냥 고정으로 밭대기로 넘기듯이 연간으로 다 퍼가세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나 봐요. 농산물 팔듯이. 발전소 지으면은 그 전기를 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으로 발전한 그 전기에는 REC라고 신재생 인증서를 줘요. 그럼 그걸 또 팔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로 이제 수익을 얻는 건데 전기도 팔고 친환경 그 뭐 탄소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의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발전소들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들이 생산한 전체 전력의 몇 퍼센트? 13.5%를 신재생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발전 설비가 모자란 업체들은 신재생 인증서를 사서 그 네.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아, 한전 같은 곳에 사가겠네요, 그럼. 그 한전 자회사들, 네, 발전 회사들이. 발전 자회사들하고 이제 그런 데에다 팔면 되는 거죠. 그 가격은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요? 다르죠. 어. 예, 전기 가격은 제가 결정할 수 없고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 정해지는 거고 네. 그 REC를 현물에서 판다라고 네. 하면은 그 약간 주식시장처럼 장이 있어요. 아, 이제 음.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아하. 눈치 보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태양광 사업을 내가 했다. 오케이. 지었어. 그러면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REC도 팔아야 되고 전기도 팔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 오면 갑자기 그런데 내 마음도 그런 게 깊어지고. 귀찮으시면은 장기 고정 가격을 계약을 하시면 돼요.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럼 20년 동안 단일가로 사줍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 정도예요? 100kW. 100kW의 S&P REC 합쳐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약간 안 될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예. 원 약간 안 되네. 야, 이게 농산물 파는 거랑 똑같구나. 근데 맵 현물에 파시면은 예. 제가 작년에 100kW에서 얻은 수익이 네. 한 3,600 정도. 그럼 300. 오. 300. 세금은 얼마나 내요? 그 정도면 세금은 종합세금. 3,600만 원까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한 수익에 대해서는 단순 경비율이 한 95.1%거든요. 3,600까지는 거의 비과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테크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 발전소의 수명은 얼마나 돼요? 아까 20년을 자꾸 이제 기준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오늘 좋은 질문 여러 개 하네.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자동차도 10년 이게 타면 유머도 현우 형이 있고. 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반짝반짝 하잖아요. 대표님 저 현우 형은 김현우 할 생각이 저 있는 소장님이요. 예. 딱 그 정도 지금 여유 자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 3억 정도 어떻게 이게 땡겨가지고. 딱그 정도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할 생각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아니, 여러 사업 소개해봤는데 어떤 예. 일정 금액 이상 가면 안 듣고 나가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농지 때문에 예. 지방을 가서 이제 농지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농사를 지을 만한 농지 찾는 것도. 근데 농사 못 지을 땅이 이거는 어떤가 한번 검토는 해봐도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모 반듯하게 태양이 잘 내려주는 곳에는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보통 태양광 안 하고 태양광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태양광 해야죠. 그게 수익이 훨씬 아, 크니까. 농사보다. 농사보다. 어. 아 그래요? 훨씬 크죠. 그럼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은 바보입니까?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 할 수 있는 땅 구하는 게 네. 하늘이 별따기예요. 아, 진짜. 농사는 되는데 태양광은 안 되는. 네. 야, 그게 그럼 좀 그 얘기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대충 넘어갔는데 별로 안 중요한 얘기인 줄 알고. 일단 그거부터 어. 말씀해 주세요. 발전소 수명. 이거 한번 지으면. 그 얘기 발전소 한 다음에 내가 수명은- 질문한다. 네네. 20년 얘기를 하는 게 예. 보통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20년을 하고 네네. 사업성 분석을 보통 2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제가 볼 때 발전소 수명은 3, 40년까지도 이제 충분히 간다고 보는 게 예. 태양광 모듈의 이제 제품 보증 기간이 12년이고 네. 출력 보증이 25년이에요. 보증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 이상 가기 때문에 보증을 한다는 거죠. 가전 제품도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 대비 보증 기간은 훨씬 짧잖아요. 저 1년 2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꽤 기네요. 이 꽤 길면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이 야 10년 뒤면 우리도 망할 걸? 보증이 무슨 의미 있어? 야 일단 20년 해준다 그래? 어차피 그 전에 망할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모듈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화하고 현대가 있죠. 아 한화하고 현대에서요? 네, 거기가 20년 뒤에 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송 대표님이 가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럼 없죠? 팔고 나면. 팔고 나면은 이제 시공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토목공사가 잘못됐다거나 아. 그러면 이제 그 시공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도 어쨌든 제가 분양업체고 제가 시공사를 선정했으니 저도 이제 일부의 책임을 지고 이제 쪼겠죠. 네. 왜 똑바로 안 했냐? 그래서 이 송범국 대표님이 네. 사업이 잘 되셔야 됩니다. 사업이 막 잘 되면 시공사가 좀 빨리 고쳐줘요라고 하면 냅다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다음 사업할 때는 시공사 바꿔버릴 거거든. 그런데 송 대표님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시공사도 근데 아저씨 누군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퍼블릭 에너지의 송봉국 대표님은 굉장히 잘 되셔야 된다라는 네, 생각 고맙습니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네. 당연히 잘 돼야죠. 시공사 때문에 잘 되는 거. 오늘 지붕태양광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네네. 예. 네. 대충 여기까지 우리 이제 개념 배웠고 예.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돈 내고 오셨으니까 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주로 홍보하고 싶은 거는 그 지붕태양광에 대해서 지붕태양.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일반 토지에다가 하는 이제 태양광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는 발전기금 내야 되고 아주 그냥 지겨워 그냥. 근데 지붕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허가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민원이 있을 것도 없죠. 내 지붕에 내가 네. 한다는데. 토지 뭐 살 돈도 필요 없고. 음. 그리고 나라에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네 하면서 가중치도 줘요. REC를 50%더 비싸게 매입해 줍니다. 아, 50%나요? 네. 아, 지붕형 발전소 예.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경사 지붕에다가 한 그거죠? 공장 지붕.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고 예. 그냥 맨 땅에 짓지 않고 이상한 그냥 모양만 건축물인 거 지어놓고 그 지붕 위에다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축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그냥 그 기둥하고 지붕만 하려고 그래도 네. 비슷하지 훨씬 더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인허가 내주겠냐? 대한민국 공무원이 우습습니까? 아니, 당연히 발전기금 인허가 내면 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인허가 안 해주시고. 아,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고 네. 이제는 그래서 인허가가 안 되는 데를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버섯재배사라든지 네. 곤충사를 그치. 지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버섯재배사는 이제 벽도 많이 필요 없고 하니까 네. 이제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좀 덜 들거든요. 네. 근데 뭐야, 나라에서 있죠. 그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그런 애들은 1년 동안 운영하는 거 잘 보고 그 다음에 네. 가중치를 주겠다. 아. 네. 보통 이제 넓은 지붕 갖고 있는 건물주 그게 주로 공장이든 공장 창고.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좋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고요. 아, 나는 이거 잘 모르겠고 내 공장이 얼마나 큰데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이거를 신경 쓰냐. 귀찮다. 이런 분들은 지붕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붕만 빌려주시면 네. 네가 와서 설치하고 네가 가져가고 한 달에 얼마만 내. 임대료만 내. 아, 5개 광고판 야. 그것처럼 예. 신기하다. 그거 우리 광고주들 중에 공장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 렉설비 하시는 분 네, 공장 네, 갖고 네. 있는 분들을 많이 알 텐데 그분을 좀 제가 만나봐야겠는데. 그 연락처는 저희가 따로 판매합니다. 숫자 하나당 1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010까지는 무료. 010까지는 안 받아. 800만 원이. 제가 발전소 나중에 싸게 분양해 드릴게요. 네. 야, 이게 모든 돈이 되네. 아.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발전소를 분양받았어요. 김현우 소장님이. 네. 그런데 이제 실증 나거나 내지는 뭐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 누구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받았다 팔듯이. 팔 수 있죠. 그거는 그럼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비싸게 파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 자동차처럼 예. 새 차가 제일 비싸고 점점 감가상각되는 분위기입니까? 감가가 되죠 당연히. 아, 감가가 되죠. 그다음에 장기 계약이 되는 데는 얼마의 장기 계약이 됐느냐. 단가가 좀 낮으면 좀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고요. 장기 계약은 중간에 파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전기는 20년 동안 20년. 20년 동안 파기해서 판답니다. 20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데서 가끔 금매로 나오는 거 그냥 잘 잡아서 그거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수익률은 비슷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것도 인허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않을 거고.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요? 지금 기술이 발전. 계속 올라가죠. 효율적으로. 그러면 반도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땅에서 나오는 전기가 많을 텐데 네. 그럼 그 전기료가 싸지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럼 지금은 수익률 얼마 나오는 땅이지만 나중에는 더 나올 텐데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자꾸 헐값에 나올지? 헐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헐값이 안 나오는구나. 네, 이게 저도 이거 팔아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과 네. 팔고자 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장이군요. 예. 그래서 지붕태양광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예. 지붕태양광 역시 그래서, 사업가야. 예. 네. 어쨌든 굉장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농지 훼손 이런 뭐 논란도 없을 네. 뿐더러 인허가 잘 나오고 땅 필요 없고 돈도 더 주고 나라에서 네. 그래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임대하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아, 지붕 좋겠다. 있는 분들은 임대. 지붕 네. 있는 분들 나에게 연락 달라. 예. 그거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그 한 2,500평 정도면은 한 1메가와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1메가와트당 3천만 원 정도가 임대료가 생기니까 월요? 연간 연간. 지붕이 2,500평의 지붕이면 연간 3천만 원 준다고요? 그럼 결국 그게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임대료인데 네. 요즘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3,5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임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연결을 해드리죠. 연결. 예. 임차업체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퍼블릭 에너지라는 이제 상호 자체가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데 공기업하고도 많이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에 공기업 지붕 태양광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상호명을 이렇게 좀 지었던 게 있어요. 공기업. 예, 그래서 주로 그쪽들하고 연결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 지붕과 공기업 임차인, 임차인을 공기업 임차인? 공기업이 해당 공장 지붕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주고 네. 임대료를 공기업한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주분들. 지붕 있는 공장 주인 찾아가서 예. 사장님 지붕 놀리시지 마시고 예. 저한테 좀 아껴주시면 제가 맞습니다. 아는 발전 공기업들 연결해서 예. 그들이 와서 여기다 이게 싹 태양광 이쁘게 합니다. 예. 그러면 월세 따박따박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중개 수수료만 주세요. 이런 중개 개념. 수수료보다는 이제 제가 시공을 이제 제 파트너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공 수익을 이제 뭐 나눠준다든지 기여한다. 아니면 제가 모듈을 그쪽에다 판매한다든지 예, 거기에.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지붕을 또 누구한테 분양해도 되잖아요. 땅 사서 분양하듯이. 그런 지붕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음. 공장주분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걱정을 하시면서 예, 이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3,600 벌자고 야 그렇죠. 공장 멈추고 그래? 네. 뭐 이렇게 그래서 지붕 2,500평이면은 굉장히 큰 공장인데 예. 야 내가 연 3천만 원 벌자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 뭐 가지고 왔다 갔다 지붕 하고. 신경 쓰고 해야 되냐? 그래서 요새 많이들 이제 임대료를 높이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선납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5년치를 먼저 드릴게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뭐 리스크를. 지붕이 좀 노후했다. 그럼 앞으로 뭐 시끄러워지고 말 나오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좀 노후해 보이는데 그러면 일단 지붕을 씌워줘요. 새 지붕을 그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붕 보수 공사할 공장은 그럼 여기에 연락하시면 되네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7,000평 정도 되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지붕 새로 씌워주는 비용만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공짜로 해주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면은 임대료는 조금 조정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틈새 시장에 정말 와. 어쨌든 그런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공기업이니까는 조금 그래도 신뢰가 가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퍼블릭 에너지구만. 그래서 느낌 드네 아주. 그래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공장주분들한테 좀 신뢰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초등학교 동창 뭐 이런. 그렇죠. 아니면 거래처 음. 사장이라든지 고위 공무원이었다가 은퇴하신 분 뭐 영업에 지치셨구나. 제가 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공장도 설득해 오면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이제 영업사원 모집.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뭐든지 자기 손 안 대려고 하시네. 우리 주점을 보니까 땅도 본인이 찾아다니지 않고 찾아오면 얼마 드립니다. 그게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어렵고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다. 인맥이 최고더라. 이진우 기자님들 제가 좀 섭외를 하고 싶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소개를 시켜줘. 많이 있는데 예. 그럼 그래서 설득해서 가면 나한테는 얼마 줍니까? 평당 뭐예요? 또 절반 드립니다. 절반. 절반? 예. 뭐의 뭐의 절반? 절반? 뭐의 절반? 제가 받는 금액의 절반. 그 얼마나 얼마 받으세요? 받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본인 마진의 절반? 예. 본인 마진을 나한테 숨겼는지 안 숨겼는지 어떻게 알고 내가 그걸 믿고 이거 계약합니까? 200밖에 안 남아요. 이거 신뢰 관계로 가는 거죠. 우리 신뢰가 에이, 이렇게 별로 안 좋다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제가 계약을 칠 테니까 예. 제가 먹고 그거의 절반 사장님 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그래요? 예. 내가 얼마 받는지 먹었는지 얼마 알고. 근데 업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포준 그런 이제 컨설팅 수수료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은 열심히 1년 동안 해도 하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근데 얼마예요? 좀 얘기해줘요. 우리 얘기해 삐처리 주세요. 해드릴게요. 얼마 진짜 들어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건 진짜로. 삐처리 해주세요. 네,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못해도 메가와트당 메가와트 2,500평 공장 해오면 반땡 한 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하면 반띵에서 또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 송 대표님 이거 사장님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찾을 필요는 없고요. 예. 전국에 계신 과장님, 대리님 중에 자기네 회사 공장의 지분이 요 정도 된다 싶으신 분은 갖은 논리를 잘 발굴하시고 어려우시면 송 대표님한테 여쭈어셔서 요거를 기한을 내십시오. 요 기한에서 딱 되면 뒤로 월급 말고 부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때 어. 그러면 MBC? MBC 지금 엄청 놀고 있거든요. MBC 지붕이 놀고 있답니다. MBC 지붕이 놀고 있는데 내가 한 5만 평대 여기. 진짜. 그건 땅이 비싸고 안 비싸고 상관없겠네요. 아까 그 없죠, 예. 일반 부지에 하는 네. 건 수도권에서 불가능한데. 예. 그렇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일 안 하던 김 대리가 갑자기 기한서라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갖고 와서 사장님 우리 회사 지붕이요라고 하면 요건 김 대리가 꽤 먹고 있는 거다라고 대표님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양광은 친환경이 맞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왜요? 진영 파이트.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기가 과연 친환경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 중국 서부에 있는 그 노천 탄광에서 만들어진 석탄을 떼서 만든 전기로 주로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다라는 설, 예. 기타 등등. 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준우 기자님도 평소 방송에서 가장 친환경은 소비를 안 하는 거다. Exactly. 예. 그 말이 맞고요. 당연히 태양광 발전을 해서도 하는데도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나오는 양이 압도적으로 적다고 하면은 그게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태양광이 좋다고밖에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태양광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원전도 좀 하고 태양광도 좀 하고 음. LNG도 좀 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그 믹스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책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의무가 아닐까. 그분들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반론하네요, 분위기가. 왜 광고주한테 어떻게 반론을 합니까? 어머? 고마운 분인데. 거기서 이제 꾸준하게 어떤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 제주도에 태양광 뭐 난립했다 그래가지고 강제 발전 중지해서 예. 전기 못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장기 계약 말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예측도 못 하는 거고. 근데 장기 계약을 하더라도 네. 발전이 돼야지 그 단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장기 계약해도 발전을 발전된 전력에 대해서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할 때 이 네. 땅에서 나오는 배출을 무조건 1년에 1억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어, 포기당 300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은 계약하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나는 발전을 하고 싶은데 강제로 발전 중단시키면 그러면 그 수익은 안 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이 화가 났었죠. 이런 리스크까지는 모르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시작한 분들이 그렇게 이제 당하신 거죠. 당했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자기가 여기다 발전소를 질 건데 네. 다른 사람이 몇 명이 음, 얼만큼 질지를 자기가 알 수 이 없죠. 시점에서 알 수가 알 수 없으니까 없죠. 알 수 없죠. 그 자기처럼 이렇게 발전소를 지을 사람이 같은 시기에 그렇게 많아지면. 이걸 몰랐을 거고요. 송 대표님께서는 이런 컨설팅을 해주실 때 그런 것도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 멈칫하시대. 멈칫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기서 근데 안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기지. 알 수 없는데 일단 제가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인하고 들어가죠. 건설되고 송전까지 되느냐. 네.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늘어나면 이렇게 강제 차단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리스크를 잘 알리고 하시냐라는 말인데 좀 요주의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요주의라고. 전라도, 제주도. 이게 딱. 네, 전라도, 제주도. 전라도는 지금 어차피 선로가 없어서 네. 전봇대 운행이 꽉 차가지고 네. 해도 안 되고 거의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 네. 그때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송전 라인과 변전소가 개설이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씩 발전소가 늘어날 건데. 그럼 호남 제주 지역은 그거 분양 받으신 분들은 요즘은 돈을 못 벌고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예상보다. 항상 그게 이제 발전소가 멈추는 게 아니라 네. 가끔씩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고 발전량이 너무 많은데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전력 수요가 적잖아요. 그럴- 주말엔 전력 수요가 적죠. 적어요? 공장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런 이제 가끔씩 그 출력 제어가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한 달 내내, 뭐 일주일 내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근데 태양광 그러면 무슨 인식부터 있냐면 뭐 사기당했다.
많아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예. 이게 또 정책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예. 뭐 사기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사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하는 업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네. 굉장히 소수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 인허가가 네. 안 되는 경우, 늘어지는 경우, 네. 계약금을 이미 받았는데 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년 안에 준공돼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알고 보니까 인허가가 안 되는 데입니다. 아. 발전소 못 합니다. 그러면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 되거든요. 근데 업자들이 보통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미 다 쓰고 월급 주고 뭐 경비로 쓰고 한 경우가 많아요. 분양 사기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업체는 없겠죠. 없는데, 다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돼. 계약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이제 뭐 늦게 돌려주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태양광 사업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리스크가 또 뭐 있어요? 리스크요?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 다음에 하나 있다고 하면 현물로 파는 경우에는 현물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언제 폭락하지? 폭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REC도 이제 의무 공급 비율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2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아마 REC 수요도 계속 늘어날 거고. 제가 그래서 태양광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이제 태양광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걸 하던 사람인데. 뭐 분양업계 시행사 이쪽에서 일하셨어요? 어디서 아니요, 원래 일하시다-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무슨 회사? 철강을 해외 파는 종합상사에서 철강 해협을 했습니다. 종합상사 어디? 효성에서 효성에서 주로 포스코 제품을 해외에 팔았고요. 네. 어떤 세미나에서 태양광이라는 걸 접했는데 와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는 거죠. 그때가 몇 년도? 2017년, 2016년. 그 세미나는 그래서 분양 받으시라는 세미나였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세미나였어요? 그냥 뭐 미래 산업 다양한 뭐 AI 뭐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UAM 뭐 이런 거 여러 네.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었고 3프로 TV 같은 데서 해주는 거. 저기요. 돈 대신 부른 이분인데. 요건 상기자 미안하다. 상장이 안 돼서 그래.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본인이 자꾸 접목을 해요? 맞습니다. 3프로 같은 데서 그런 훌륭한 데서 이제 한 세미나였고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이럴만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발전소 짓기까지는 어려운데 발전소만 돌아가면은 나는 할 게 없어요.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관리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 한전에서 돈 드릴 테니까 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 계산서만 끊어주면 되는 거죠. 야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거. 네. 놀고 봅니다. 그래. 출근해도 되고. 네. 아싸 좋다. 거기다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세금도 덜 내지. 음. 발전소를 빨리 갖고 싶다는 마음에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취업을 했어요 이쪽으로. 네. 태양광 회사예요? 네.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나와서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건데 아직 모르는 것도 많지만 주변에 그래도 운이 좋게 도와주실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해보니까 진짜 좋은 사업이든가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대표님 입장에서 아니면 분양받은 분들 입장에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개발업자들은 힘들어요.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죠. 작년에 얼마 보셨는데요? 작년에는 돈만 들어가고 매출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됐는데 경비를 더 썼죠. 이제 이 적자죠 작년에는. 올해도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그래도 지금 희망적인 사업이 한 2-3개 있어서 올해는 좀 그래도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사업장 잘 분양하면 돈 좀 되는. 분양이 준공 완료되면은 이제 자금해서 되고 지붕태양광도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면은 또 거기서 또 좀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꿈은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 발전소 땅, 그렇죠. 발전소를 땅이든 많이 지붕이든 갖는 거다. 운영하는 게 제 궁극적인. 왜냐하면 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십니다. 원래는 직접 발전 사업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맞아요. 이걸로 돈을 벌고 나중에는 궁극적인 건 내가 발전 사업자가 되겠다. 맞아요. 어디쯤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빼고는 다 전국에. 전국이죠. 경기도는 비싸서 너무 안 비싸서.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경기도 중에서 싼 땅.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근데 맹지나 이런 거는 결국은 또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예. 그린벨트에도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규제가 상당히 촘촘해가지고 뭐 참 애매하네요. 전기가 땅 진짜 찾기가 많이 쉽지 필요한 곳에는 그래서 지붕태양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태양광
예. 지붕 태양광. 지붕 태양광 해야 됩니다. 예. 잠깐만 아파트도 지붕 있는데 이거는 관리사무소? 단독주택 구상 안 돼요? 단독주택도 많이 하시고요. 네. 다만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네. 집합 건물 주민등록이 소유주의 힘들겠네. 뭐 80% 이런 식으로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걸 다 노력 나눠 대비 먹으면. 사업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신축할 때 짓는 게 아니면은 거의 사업이 이제 되는 사업이 없다고 봐야죠. 왜요? 투입 대비 전기 팔면 될 텐데 귀찮다는 거죠. 해주시는 중간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높이 있다 보니까 공사 단가도 높고요. 태양에 좀 가까워지는 효과는 없습니까?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있겠죠. 예. 이거 아까 발전 용량을 100kW라고 한다면 최대 그 할 수 있는 용량인 거잖아요. 그 100kW짜리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해낼 수 있는 시간당 그 이론적인 숫자. 그럼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의 전기가 실제로 생산될지 이런 거 예측은 누가 해주고 어떻게 믿어요, 그건? 그거는 그냥 태양광 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3.6시간이라고 하면 아시는데 네. 1년 365일 동안 네. 평균적으로 하루에 3.6시간 발전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지역마다 일조량이 다를 거고 예. 다를 텐데 그걸 그냥 일괄적으로 3.6 곱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요즘에는 양면 모듈이 나오면서 3.8을 곱하기도 하는데 네. 그 분석하는 그 툴이 있어요. 음. 그 PV6라는 발전량 분석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다 일사량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일사량 데이터를 주는 기관이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기상청 데이터도 있고 뭐 나사 데이터, 네. 그다음에 뭐 그 분석하는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업마다 자기들 이제 개발 사업자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개발 사업자나 기업마다 발전사마다 조금씩 자기들 스타일대로 분석을 하죠. 예. 그 분양자들이 이제 보통 수익성 분석표를 내놓으면은 네. 4시간 이렇게 놓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좀 그럼 좀 굉장히 뻥튀기한 낙관적으로 거네. 뻥튀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3.6시간이나 3.8시간으로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죠. 햇볕이 비슷비슷하게 비추는 곳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라도가 제일 일사량이 좋고 강원도가 조금 적고 하지만은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네, 야 이런 재미있는 정보를 갖고 계신 퍼블릭 에너지 대표님을 저희가 광고주 넘친다는 이유로 안 받으려고 했으니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이게 저희 쪽으로 광고주 연락이 안 온 이유가 네. 이거 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태양의 뜻. 네. 태양신께서 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송 대표님 잘 모셨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희가 노력한다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송 대표님은 괜히 나왔다는 생각이 또 들겠네요.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광고비 아깝지 않다. 예, 아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각종 컨설팅 그리고 땅이나 지붕이 있어서 태양광을 좀 붙여볼까 하는 분들 퍼블릭 에너지를 녹색창에서 검색하면 송 대표님 휴대폰이 나옵니까?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요? 예, 블로그에는 휴대폰이 적혀 있습니다.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연락을 해요? 아직 안 넣으신 거예요? 블로그를 제가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우리 거 나온다고 부랴부랴 만드셨고. 맞아요. 아니 근데 뭔가 이제 연락을 취하려면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연락했대요? 네. 본인이 다니신 거지 직접. 이 아웃바운드. 영업이 네. 네트워크 영업이기 때문에 뭐 부트쪽 다수한테 제가 영업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연락을 하려면 그럼 블로그로 연락을 블로그 쪽지를 주셔도 되고 그럼 손에 잡히는 방송 나가기 경우지 전에 제가 블로그에 연락처를 예, 저희 남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퍼블릭 에너지랑 무슨 거래를 하셨다가 혹시라도 문의 사항이 있는데 연락처를 못 구하시면 MBC 라디오로 연락 주시면 저희라도 이게 달려가겠습니다. 아까 그거 같아. 이게 그거라니까. 진이 형 연락 오면 저 형은 안 달려가요. 저 형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까 그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근데 본인이 그냥 접수하는 거야. 전화번호 알려줘요 그냥. 010 8833 8833 2708 2708 예. 010 괜찮아요? 8833 뭐 해보죠 뭐. 2708 네. 그 예전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광고주 전화번호 오픈했더니 그렇게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진우 실물 어떠냐. 박세훈 정말 뚱뚱하냐. 이런 전화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네. 리얼로. 그런 전화를 또 영업으로 승화시키는 게 우리의 업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번호 지우는 거는 백통은 좀 번호 하나 100만 부담되는데. 원이라서. 그렇죠. 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우고 싶으시면 한 글자당 20만 원을 아 그래요? 아
자, 오늘은 퍼블릭 에너지의 송병국 대표님 덕분에 우리 태양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사람은 뭔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욕구 이제 이런 게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비즈니스도 만들어내고 사업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접한 태양광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편하게 살고 싶다. 네. 저희도 사실 그래서 모여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저 PD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간의 모든 분들이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렇죠. 이 발전 사업자도 법인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법인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335 돈 모아서 그러면 많이 피곤하시고요. 소규모는 개인 사업자, 1메가 넘어가는 법인 사업자. 이게 보통 이제 연간 3천 몇백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굳이 왜 법인을 설립합니까? 법인도 같이 하시려면 법인은 뭐. 법인세 꼬박꼬박 10%씩 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진영이 마무리 진중하게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혹시 직원 필요 없어요? 저희가 싸게 드릴게요. 죽겠습니다 진짜. 눈치 되게 없고. 시계 자꾸 보면서 저 마무리 멘트를 몇 번 던졌는데 그러니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PD가 옆에서 계속 줄이라고 막 신호 주고 있는데 모르겠다 난 마이웨이다. 네, 이런 분위기까지 극복하면서 오늘 잘 전달해주신 퍼블릭 에너지의 송봉국 대표님 오늘 저희가 흥해라 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릭 에너지 흥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이제 태양광흥해라. 태양광 그거 대한민국 태양광 흥해라. 알겠습니다. 자, 태양광 산업에서 재벌이 되고 싶은 큰 꿈을 키워가고 계시는 퍼블릭 에너지의 송봉국 대표님, 퍼블릭 에너지 흥해라,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흥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 흥해라는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내셨으니까 예. 저희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아니 대한민국 태양광이에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뭔가 느낌이 슬로.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약간 다 느낌 달라. 같은 말인데 약간 느낌이 약간 달라. 대한민국 좀 태양광이라고 떠들었는데? 하면 조금 더 간절하게 흥해라라는 느낌이 나죠. 모르겠어요. 애국심 뭐 되게 좀 달라. 네, 뭐 이제 이 에너지 정책과 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청취자들이 각자의 그 정치적 성향과 의견이 있어서 예.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억울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이건 들어주시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본인도 400만 원 내고 나오시면 된다. 그럼 저희는 또 돌변해서 원자력 발전도 홍보해드리고 다시 석탄으로 가자는 얘기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만큼 저희가 간절해졌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면서 태양광 업체 퍼블릭 에너지 송종국 대표와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흥해라!